그 다음에 이제 비공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의 신청이나 행정 심판할 때, 아니면 공무원들하고 통화를 하실 때 공개할 거냐, 비공개할 거냐, 딱 한마디 해주면, 확 바뀌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뭐냐면, 딴 데서는 공개하더라. 요 말하고, 그 다음에 뭐, 법원에서는 공개하라고 했던데요. 이런 경우에. 요런 두 가지 종류의 말이 제일 잘 먹힙니다. 예. 딴 데서는 공개하던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정보공개센터도 그렇고, 논문 같은 거 쓰시는 분들도 요즘 그렇게 많이 하는데, 여러 군데에다가 같은 내용의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센터는 많이 하는 게 16개 정부의 시도가 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제 중앙정부도 여러 부처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같은 정보를 청구해보면 어떤 데는 공개를 잘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 이 비공개 사유라는 게 8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자료가 없다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그 8가지 말고 따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9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에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는 정보가 없다, 자료가 없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지금 보여드리는 법에 8가지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 얘기를 읽으면 상당히 좀 어렵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 법조문이라는 게 딱딱하고 재미없고 복잡하고. 근데 그냥 하나하나 뜯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공개를 하면 없다 아니면 요 8가지 중에 한 가지 이유를 밝히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예. 이유를 안 밝히고 그냥 비공개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고, 비공개를 할 때는 없다 아니면 여기 1, 2, 3, 4, 5, 6, 7, 8 중에 하나를 들어서 비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른 데서 공개하더라, 그거 말고 다른 좀 논리적으로 싸우려면 요 8가지하고 자료가 없다라는 요 9가지를 가지고 좀 싸워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쪽에서 논리적인 근거를 좀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없다라는 거하고 요 8가지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는 논리를 제시할 수 있는데, 요 논리를 제시할 때 제일 좋은 거는 법원의 판례입니다. 예. 법원에서 이미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판단한 판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판례들을 제가 이제 좀 몇 가지 소개해 드릴 건데, 저도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지만 제일 곤란한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없다. 없다라고 하면 있다라는 건 이쪽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없다라고 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뭐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청구를 못 하게 돼 있어요. 법원에서도. 그래서 이게 상당히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제일 어려운 경우입니다. 제일 어려운 경우고, 이 자료는 나중에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될 거니까 요 자료들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 약간 긍정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공공기관이 그런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 여기 이제 개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있으면 된다. 개연성이 있으면 정말 없다라는 건 이제 그 공공기관이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우리 상식이에요. 예. 우리나라 법원이 판례라고 나온 거는 우리 상식인데 좀 보수적인 상식입니다. 상식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얘기예요. 예.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이제 정보가 없다라는 이유로 좌절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가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청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국가정보원의 직원들이 뭐 무슨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수익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단체와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 단체의 회원은 국가정보원의 현직 직원이나 전직 직원만 회원이 될 수 있는 양우공제라는 단체인데요. 양우공제라는 건 뭐냐면 양우. 예. 그 국정원의 그게 모토가 그거잖아요. 음지에서 일하면 양지를 지향한다. 예. 그래서 양우입니다. 양우. 예. 양지를 지향하는 벗들, 친구들의 공제회, 서로 돕자 이런 양우공제인데, 양우공제라는 단체의 정보가 국정원에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청구를 했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국정원에서. 그래서 소송까지 했습니다. 근데 결국엔 졌습니다. 예. 있다라는 걸 저보고 입증하라고 해서 제가 어떻게 입증합니까? 있다라는 걸. 국정원 안에 들어가서 캐비넷을 열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좌절했는데.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제가 도저히 뭐 있다라는 걸 밝힐 수가 없었던 경우고, 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라는 정도만 밝히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그냥 쭉 들어보시면서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이제 있다라는 근거를 제가 제시를 못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하거든요. 정보공개 센터를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그 재소자들입니다. 저희 팬들도 있습니다. 네. 저한테 팬레터를 보내주시는 유일한 분들은 그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분들이세요. 팬레터가 옵니다. 이렇게 뭐 물어보는 것도 있고 자료를 부탁하는 분들도 있고 팬레터 일일이 답변을 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죄송한데 어쨌든 제 이름을 적어서 네, 이렇게 이 볼펜으로 하성수 소장님께 이렇게 딱 오면 편지가 오면 그거는 이제 교도소에서 오신 건데 그분들이 이제 자기 교도소 행정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거든요. 교도소도 뭐 저도 잘 모르지만 매점 운영, 예를 교도소의 매점이나 식당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이 교도소의 식당이나 매점 운영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거죠. 교도소에다가. 그러면 교도소에서 없다 그러는데요. 매점을 보통 누가 운영하냐 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근무하던 공무원분들의 퇴직단체가 있습니다. 교우회인가 뭐 하여튼 있어요. 우회 했는데 우리나라는 우회라는 단체가 되게 많습니다. 경우회, 뭐 세우회 다 쫙 있는데 국세청 공무원들은 세우회고 뭐 경찰 공무원들은 경우회고 막 쫙 있는데 하여튼 무슨 우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매점 운영을 하는데 하여튼 문제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청구를 했더니 없다. 거기는 민간 단체고 거기는 교도소에는 자료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소송까지 한 분이 있어요. 교도소에서. 교도소 재소자들이 소송을 많이 하십니다. 정보공개 청구해서 소송까지 많이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법원에서는 개연성이 있다. 아니 그래도 교도소에서 운영하는 매점에 관한 자료가 교도소에 하나도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활용할 때 너무 이게 행정 공무원들이 직접 작성한 자료만 생각하시면 폭이 좀 좁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민간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비영리 법인의 정보, 또 영리 기업과 관련된 정보들을 정부가 다 보고받는 자료들이 많은 거죠. 보고받고 그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런 자료들도 예를 들면 어떤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달라고 하면 안 주잖아요. 근데 구청에 달라고 하면 있거든요, 자료가. 제가 이제 예전에 사회복지법인 비리에 대해서 조사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이제 사회복지법인 중에 잘하는 데도 있지만 좀 문제가 많은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비리 제보 같은 걸 받거나 이러면 그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사할 거냐.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보자의 말만 가지고 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해당 관할 구청에다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들이 있어요. 뭐 후원금 얼마 받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받아서 확인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장학재단 이런 데도 다 자료를 받을 수 있고 문화재단 뭐 이런 여러 가지 재단법인들은 다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그 자료를 받아보면 약간은 그래도 전체적인 윤곽을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데 한번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데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왜 의료보험, 그죠? 건강보험, 우리가 병원 가서 진료받으면 병원에서 이제 거기다 건강보험공단에다 청구를 하잖아요. 그 청구가 적당한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데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의료비 과다 청구하는 거, 뭐 이런 거, 병원에서 이렇게 과잉 진료하는 거, 이런 걸 거기서 걸러내는데, 거기에 이제, 있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뭐냐면, 통계 자료를 많이 청구를 한다. 근데 통계 자료도 지금 우리나라 법도 그렇고, 이거는 옛날 판례인데, 옛날 국무총리재판의 판례인데, 지금 법도 그렇게 돼 있어요. 법도 뭐냐 하면, 어쨌든, 이렇게 전산 처리를 해가지고 쉽게 뽑아낼 수 있는 건 통계 자료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데요. 그러니까 통계 자료가 지금은 없어요. 그 기관에 지금은 딱 요 통계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전산실에서 통계 자료를 뽑아내려고 하면 뽑아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도 공개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법원 판례도 그렇고 옛날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들이 불만이 뭐냐 하면 논문 쓰는 의사들이 의학 박사 논문 쓰시는 분들이 자기들한테 이제 통계 자료를 청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전산실에서 열심히 돌려가지고 공개를 하는데 그게 너무 억울하다. 딴 일도 못하고.
근데 그 정도로 지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유용한 게 통계 자료입니다. 통계 자료. 왜냐하면 이게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통계를 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인 통계, 연도별 통계, 뭐 월별 통계 이런 걸 보고 싶을 때 이게 전산으로 쉽게 뽑아낼 수 있는 거는 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많고 요거 정보공개 청구를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궁금한 것을 잊어먹지 않고 여기에 들어가서 하느냐 아니면 그냥 잊어먹고 넘어가느냐 귀찮아서 마느냐 뭐 요 차이거든요. 예. 특별한 이게 뭐 대단한 내용이 있거나 대단한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닙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 아까 보신 것처럼 정보공개법이라는 건 극히 간단한 그리고 애정남처럼 법원이 결정해 주는데 그것도 거의 상식 수준에서 결정하는데 애정남인데 약간 이제 보수적인 애정남이라서 보수적으로 결정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서 어쨌든 좀 이번 계기로 좀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좀 뭐 질문도 좋고 아니면 내가 이런 거 한번 궁금한데 이런 것도 참고할 수 있느냐 뭐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좋은데요. 한번 질문들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